주식에 대해 알아가는 채널 꼬마 주식. 안녕하세요. 꼬마주식입니다. 오늘은 약 5년 전에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5가지 실수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역발상 투자입니다. 코로나 때 모든 주식이 폭락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행 관련 주식들은 정말 처참했어요. 대한항공과 같은 항공사, 익스피디아 같은 숙박 예약 플랫폼, 호텔 체인까지 전부 반토막이 났죠. 그때 저는 이건 기회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들은 여행을 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가 자주 쓰던 호텔스 컴바인이라는 앱이 있었습니다. 이 앱은 야놀자, 익스피디아, 여기어때 같은 숙박업체를 한눈에 비교해 최저가로 예약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이에요. 호텔스 컴바인의 모회사는 부킹홀딩스이고 2022년 당시 주가가 1670달러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991달러,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상태죠. 저는 이것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는 한 주에 180만 원이나 한다니 너무 비싸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신 호텔스 컴바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훨씬 작은 기업인 트리바고라는 기업의 주식을 샀습니다. 이 회사도 상장되어 있었고 예약을 해본 경험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한 주당 가격이 저렴하니까 더 쉽게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싼 것도 똑같이 빠르게 가겠지 하는 단순한 생각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15달러에 샀던 주식이 지금은 3달러. 3년 넘게 갖고 있다가 결국 80%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물론 투자금은 20만 원 정도였지만 당시 대학생이던 제게는 나름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주식이 싸다고 더 빨리 오를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었던 거죠. 그냥 그 주식 한 주의 가격이 쌀 뿐이에요. 그 다음은 이른바 미래를 내다본 투자를 했습니다. 모든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고령화 사회가 오면 의료기기 수요가 커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의료기기 회사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존슨앤존슨과 필릭스였어요. 존슨앤존슨은 제약, 의료기기, 소비재까지 다루는 초우량 기업이며 의료기기 분야 전 세계 1등이었습니다. 필립스는 의료기기에서 기술력이 꽤 좋았죠. 대학교 때 코엑스 의료기기 박람회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봤던 회사 중 삼성메디슨과 필립스의 기술력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삼성메디슨은 상장되어 있지 않아 필립스라도 사보자 하고 바로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존슨앤존슨은 안정적이었지만 큰 수익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필립스는 수면 무호흡증기기 리콜 사태로 주가가 80% 폭락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디어는 시작일 뿐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을 평가할 때는 현재 시가총액, 이익 규모, 리스크 요인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스토리는 멋지지만 숫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세 번째 실수는 기업이 비싼지 싼지 평가조차 안 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초반에는 제 나름의 기준을 갖고 좋아 보이면 샀습니다. 재무제표, PER, PBR, 이러한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투자에는 어느 정도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투자는 지금 기업의 가격인 시가총액과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비교하는 게임입니다. 어떤 기업이 100억이라고 합시다. 1년에 10억을 벌어들이면 이익은 10%이겠죠. 그리고 이 이익을 재투자하여 같은 비율의 이익을 반복한다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연평균 10%씩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몇십 년간 꾸준히 하는 기업도 드물고 찾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미국의 대표지수 S&P 500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S&P 500은 과거 100년간 연평균 약 10% 수익률을 냈습니다. 미국의 장기 경제 성장률 9.5%와 거의 같죠. 즉, 미국 전체 기업이 성장한 만큼 투자자도 돈을 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계산을 시도조차 안 했어요. 기업의 이익 구조와 성장 가능성이라는 게 중요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좋은 회사니까 사자 였던 거죠.
처음 주식할 때 주식을 얼른 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증권 계좌부터 만들어서 들어본 기업을 사봤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웃기지만 그땐 하루라도 빨리 사야 이득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주식은 단기적으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1년 안에 오를지 떨어질지는 정말 운이에요. 공부를 하고 기업을 천천히 분석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조급하게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돈을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공부 후 매수는 늦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 실수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실수로 몇 천, 아니 몇억 원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바로 투자를 안 하는 실수였습니다. 앞서 말한 실수를 겪고 공부를 한 뒤 저는 S&P 500 ETF를 매수했습니다. 잃어도 되는 돈만 투자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요. 어렸을 때부터 모아온 돈, 아르바이트, 군대 예금으로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연평균 10%로 계산해보면 5년 동안 60%의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 돈을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잃은 돈은 1,800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복리로 보면 앞으로 잃은 금액은 훨씬 더 크겠죠. 특히 은퇴까지 수십 년 남았다면 투자를 안 하는 리스크가 투자하는 리스크보다 훨씬 큽니다. 물론 전액 투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쓰지 않을 돈을 가치 대비 저평가된 곳에 투자하라. 그게 투자의 핵심이자 실수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 실수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역발상 투자. 두 번째,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 세 번째, 기업이 싼지 비싼지 비교하지 않은 것. 네 번째, 급하게 주식을 산 것. 마지막으로 5번째, 좋은 방향을 설정했음에도 크게 투자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앞에 4가지 실수는 기업이 싼지 비싼지 비교해 본다면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실수입니다. 마지막 실수는 기업의 신뢰도, 시가총액, 이익 구조, 앞으로의 장기적인 이익, 리스크 요인 등을 고려한 후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저처럼 돈을 잃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